국제 유가 변동이 커지며 기름값이 계속해서 변동하고 있는 지금 올해 기준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약 1,775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무려 33%나 올랐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난방비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 고유가 시대, 소중한 내 돈을 아낄 방법은 무엇일지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난방비 걱정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유가가 불안정한 건가요, 전문가님? 사실 이게 유가 맞추기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영향을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유가는 움직이게 되죠. 두 번째는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경제 성장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공급과 수요 볼까요? 당연히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본다 그러면 유가는 당연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오펙 회원들 간에 뭐 감산이 일어난다. 오펙은요 이제 산유국들의 모여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산유국들이요 감산을 한대요. 기름을 안 뽑아낸대요.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기름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한 3주 차 두고 우리나라의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정학적 긴장은 뭐 뉴스 보면은 산유국 있는 그런 지역에 막 긴장도 높아진다, 뭐 분쟁 있다, 뭐 이런 것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한다. 지금 뭐 한창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아까 제가 경제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막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하다 보니까 공장 많이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또. 그래갖고 이제는 기름을 많이 쓰여야 되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 전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요 중동 갈등, 중동 정세 굉장히 불안하죠. 그다음에 미국발 또 정세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연장이 됐을 때 인하 폭을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아마 기름값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터당 한 1,600원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기름값이 높아지니까 기름을 좀 미리 넣으시는 거 중요하겠고 이번 여름 한파가 되게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름값 아끼는 방법, 한마디로 기름값 절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잘 들어서 봐야겠네요. 여름엔 폭염, 겨울엔 한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솔직하게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공개요? 두 분은 난방비가 얼마쯤 나오세요?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두 분이요. 얼마 전까지 에어컨 그 전기세 걱정했는데 바로 이제 난방비니 저는 겨울에 그 침대에서 발을 디뎠을 때 이게 차가운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좀 뜨끈하게 트는 사람이라 오래 걱정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몰라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생활비 관리 안 하시는구나. 아니 뭐 제가 의외인데요? 알뜰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얼마 나왔는지는 왜냐면 그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잘 그렇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세하게 근데 잘 안 보지. 아무튼 아껴야 돼요. 아끼는 방법 제가 생각한 거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있어요? 한 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우리가 방금 하나만 보여요. 남남인데 다 모여요? 그 방만 난방 들고. 아랫목 뜨끈하게 해가지고 맞아. 다 겨울에는 모여가지고 아니 저는 힘들었어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때 저희는 중앙 난방이에요. 저 40년대 아파트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근데 또 저희 집이 가장자리 집이라 엄청 춥고 난방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서 네. 전열기구로 난방을 해요. 전기세가 많이 재작년에 엄청 추웠을 네. 때 저 그때 진짜 허리 휘청할 만큼 막 몇십만 원 나왔어요. 전기 요금이 전기 난방 전기 요금이, 쓰다가 네. 보니 그래서 저는 이게 추워진다고 하면 걱정인데 유가 오른다고 그러고 지금 한숨 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파산하게 되는지, 네.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충격요법을 드리려면 파산 퀴즈로 좀 내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파산 겨울철 기름값과 난방기 아낄 수 있는 파산 퀴즈 준비했죠. 네. 무슨 제목이 그래요? 난방비를 절약할 수 제 있는 얘기예요, 꿀팁. 제 얘기. 네, 네. 그 꿀팁을 퀴즈로 3가지 준비해 드렸는데요. 일단 두 분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 답변을 토대로 저희가 부자가 될지 파산하게 될지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어떡해. 네, 일단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외출 시 보일러 외출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누르면 O, 안 누르면 X 들어주세요. 자, 자, 눌러야지. 오. 누르라고, 외출할 때 누르라고 외출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외출할 때라도 그걸 외출을 안 누르면 24시간 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외출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 외출 안 누르고 안 누르면 보일러 꺼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아니지. 왜냐면 외출 나갈 때 외출을 누르는 거는 그 보일러 끈다는 전원이 거잖아. 켜 있는 거니까 네. 꺼 있을 때는 안 눌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아, 그럼 외출 때 아예 끄세요? 아니 외출을 안 누르는 거지. 그리고 아예 보일러를 안 누르면 뭔가 네. 뭐 돈 더 나올 것 같아. 무서워. 근데 보일러 그냥 켜놓고 나가요, 그러면? 예? 보일러 그냥 켜놓고 나가요? 그냥 꺼놓고 나가. 꺼놓고? 꺼놓고. 아, 지금 그 끄고. 끈다와 외출 모드를 한다. 저 사람들 어떻게 해? 공무원이 정답 공개해야 되는데. 네, 그 저분들 파산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예. 고민이 되는데 네. 사실 두 분 다 파산까지는 아니고요. 통장에 약간의 스크래치 나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가실 때 외출 모드를 누를 수가 있고 끌 수가 있고 그냥 그대로 켜놓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 네. 건데 네. 끈다 외출 모드를 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끄면 나중에 들어오셨을 때 만약에 그게 뭐 장기간 어디 뭐 한 달, 두 달 어디 가셨다가 오시는 거 아니고 하루 이틀 갔다 오시는 거면 난방비 더 들겠죠. 왜냐하면은 난방비 제일 많이 드는 건 아까 뭐 기름값 올랐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실 대부분 가스를 쓰죠. 근데 기름 가스 관계는 기름 켤 때 이제 가스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스비가 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스비 많이 나오는 건 보일러가 온도가 아주 낮다. 예를 들면 집안 온도가 한 5도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25도로 올리면 엄청나게 이제 힘내죠. 가스를 쓰면서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외출 모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네. 그걸 약간은 막아줘요. 어떻게 막아주냐면 얘는 보일러 회사마다 조금씩 온도가 다른데요. 보일러의 온도를 동파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회사마다 어떤 데는 8도, 어떤 데는 10도, 뭐 어떤 데는 10몇 도 해가지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보일러, 우리 집에 보일러 어느 회사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냥 외출 모드를 해놨다 나갔는데 집이 8도가 돼 있어. 근데 난 25도를 올려야 돼. 하루 나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왕창 뜨는 올려야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이내로 외출하실 때는 그냥 평소 온도보다 조금 낮춰서 켜놓고 나가시는 게 그게 제일 덜 된다고 합니다. 조금 줄이는 게 좋겠네요. 가동을 하게. 조금 낮춰서. 온도를. 그래서 계산도 낮게. 5도를 넘게 갑자기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명심하시고 5도 정도 안 올렸 5도 정도 이내로 올려도 내가 쾌적한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려놓는 게 낫다. 그럼 우리 둘 다 파산이네. 네. 선배도 파산이신 거예요. 두 분 다 독인 객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독인 객인.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전원 끄고 가면 아끼는 줄 알았는데 전원 끄지 말고 말고. 온도 약간만 낮춰놓고 가는 게 가장 낫다. 그리고 외출도- 선배님 네. 동파될 수 있어요. 혹한기에 정말 막 영하 20도 그러면 이럴 더 때는 그 수리비가 더 들죠. 예, 그럼요. 그럼요. 터질 그리고 수 있어요. 확실한 팁을 하나만 더 예, 드릴게요. 예. 온수 온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집에서 지내실 때 온수 온도 맞춰 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높게 해 놓으면은 사실 샤워할 때 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면 냉수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네. 막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면서 하시잖아요. 근데 온수 온도를 조금 낮춰 놓으시면은 샤워하실 때 그냥 온수로 샤워하실 수도 있고 난방비도 많이 절약이 된다. 몇 도 정도로 맞춰놓으면 좋아요? 그게 사람마다 근데 취향이 다 달라서 그런데 보통 55도, 60도 막 이렇게 맞춰놓는 분들은 좀 낮추셔야 돼요. 40도 대로 낮추셔서 40도 적절하게 대로. 본인한테 맞는 온도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나 온수 온도까지는 몰랐네요. 온수 하나 온도. 배웠네요.